아버님,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미안하다. 아가. 이른 아침부터 저는 혈압이 올랐습니다. 시집 온 지 어언 20년 아버님을 모시게 된 건 불과 5년 전부터였습니다. 모시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님의 건강 악화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성심성의껏 큰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일찍 가신 친정아버지가 생각나 더 마음이 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 게 잦아졌고 가끔은 저를 더듬기도 하십니다. 이것만 골칫거리라면 노인 한 분 힘으로 못 해보겠냐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보시는지 70세를 훌쩍 넘기신 연세에 야한 동영상을 보신다는 겁니다. 어떨 땐 휴대폰으로 틀어놓은 채 낮잠을 주무시다가 막내 도련님네 아이들이 자꾸 누가 아파한다며 저에게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으시고 스스로 해결을 보시는 모습을 제가 본의 아니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얼굴이 달아올라 그대로 뒤돌아섰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화장실 앞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희 애들은 이제 다 컸다 치더라도 주말이면 놀러오는 막내 도련님네 아이들이 혹여나 그런 걸 보게 될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한 번은 남편이 출장으로 타지에 갔던 날입니다. 아버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저도 일찍 잠이 들었는데 불쾌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더니 덕이 엄마 하시면서 제 위쪽을 주무르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당장 불을 켜고 이게 뭐냐고 소리치자 아가 미안하다. 내가 꿈을 꿨나 보다. 하시고는 방으로 가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증상은 있으나 아직 정확한 진단은 없다고 해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TV를 켜도 여배우가 나오면 어찌나 눈을 못 떼시는지 드라마를 보다가 살짝의 애정씬만 나와도 차마 같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욱하는 사람이고 또 상처도 잘 받는 사람이라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망설여지던지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니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 동영상 보는 걸 몇 번 목격하고는 인정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만 이해해달라. 엄마가 가신 지 얼마 안 돼 충격이 크고 외로우신가 보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마음은 자꾸 힘들어집니다. 혹여나 또다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까 늘 긴장하게 되고 집안에서조차 편히 숨을 못 쉬는 것 같거든요.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오히려 제 마음은 고립되는 것 같아 더 서글픕니다. 시아버지가 원래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친밀하게 대하시는 게 흔한 일인지 아니면 제가 유난을 떠는 건지 처음엔 의문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아버님은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라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친정아버지처럼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다고 말씀해 주실 때는 괜히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손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반찬을 챙겨드리는데 괜스레 제 손등을 오래 붙잡으신다든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아가가 오니 집이 환해진다 하시며 제 어깨를 꼭 끌어안으신다든지 처음에는 아버님이 정이 많아서 그러시려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게 점점 잦아지고 때로는 제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생기면서부터는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아버님이 선을 넘으신 건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게 쉽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만 마음속에 묻어두려니 어느 순간엔 정말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더군요. 처음엔 저도 조심스러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오해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그저 참고 넘어갔지요. 또 남편에게 털어놓자니 워낙 욱하는 성격이라 자칫 불효라고 역정을 내면 더 난감해질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이해하고 넘기려 했던 것도 이제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녘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군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하고 버럭 내질렀을 때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아버님을 모시기로 했을 땐 각오도 했고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면 더 정성을 다해드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식이라면 내 애들놈이랑 남편으로도 충분한데 마치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식사 때마다 챙겨드려야 하고 약 드실 때마다 챙겨드려야 하고 잠자리까지 받으려야 하니 제 아들은 이미 다 컸는데도 저는 여전히 아이 돌보듯 살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막상 큰 소리를 내고 나면 또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아버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병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하면서요. 이러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아버님을 대할 때마다 애매한 감정이 쌓여만 갑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밀착하는 횟수는 점점 더 늘어갔고 결국 저도 터지고야 말했습니다.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마음에 내가 차라리 나가겠다며 짐을 싸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당황한 듯 저를 붙잡더군요. 나도 알아, 아버지가 요즘 그러신 거.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해해달라는 말이나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는 대화였는데 남편의 입에서는 고작 참아달라는 말만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고립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워 친정 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정말로 아프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걸 핑계 삼아 이용하시는 건지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 괜히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언니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늘 애매하다 생각했는데 정작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니 그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정말 병증 때문일까 아니면 제가 눈 감아주길 바라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문을 꼭 잠그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늘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나체로 제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때 제 온몸을 휘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님이 나체로 제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지도 않다가 겨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님은 멍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엄마나 좀 재워줘. 그 순간 다리가 풀려버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건 병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인내를 시험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병증이 심각해지신 거라면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정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안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힘들어.
아버님을 모시는 게 무섭고 두려워. 이게 병 때문이라면 더 이상 집에서만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더군요.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니 마음이 너무 무겁다. 조금만 더 버텨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효도에 대한 비난으로 들릴까 두려웠는데 정작 돌아온 대답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부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모든 걸 이해해야 하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감내해야 하나, 왜 내 삶은 늘 참는 것의 연속이어야 하나 하는 억울한 마음이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 저 자리에 내 친정아버지가 계셨다면 나 역시 남편에게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죄송한 마음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분노와 연민, 억울함과 미안함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다 보니 제 마음이 늘 산산조각 난 듯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만 아버님이 변해가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다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차라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쪽으로만 행동이 나타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제 안의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막내 도련님네 아들이 우리 집에 맡겨져 있던 터라 하루 종일 아이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부터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결국 방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쳐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누군가 제 옆에 누워드는 기척에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아버님이 제 침대에 들어와 계셨던 겁니다. 저는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님은 제 팔을 덥석 붙잡으며 몸을 가까이 끌어안으려 하셨습니다. 덕이 엄마나 좀 안아줘. 그 순간 아버님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하는 걸 느끼자 온몸이 얼어붙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어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 소리에 놀라신 듯 아버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멍한 표정으로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결국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 가슴은 아프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무엇보다 저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더는 제 힘만으로 이 상황을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께 직접 밥을 차려드리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드렸습니다. 정신이 멍했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친정 언니네 가서 며칠만이라도 쉬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으면 아버님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그조차도 쉽게 할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막내 도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금세 상황을 알아차리시는 눈치였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갈게요. 가족들 데리고 올라갈 테니 형수님은 머리 좀 식히고 오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아내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전화기를 붙든 채 한참을 울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 도련님네 가족이 서둘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그들을 맞이했고 막내 도련님은 집안을 둘러보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형수님,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며칠 아버님 뵙고 있으면서 상황 보겠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놓였는지 저는 바로 짐을 챙겨 친정 언니네 집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언니 집에서 겨우 기운을 추스르고 있는데 막내 도련님 아내, 그러니까 제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동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걸 다 어찌 견디셨어요? 저 어젯밤에 후. 말끝이 흐려지더니 동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겨우 이어진 말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이 한밤중에 방에 들어와 불쑥 침대에 눕더니 손을 뻗어왔다는 겁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아버님이 허둥지둥 방을 나가셨다는데 동서 역시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동서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건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분노와 슬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도 오히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막내 도련님 내외, 그리고 저까지 둘러앉아 아버님 문제를 두고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 따뜻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아버님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까지 된 현실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는 생각에 제 속은 눈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쌓여온 일들과 이제는 동서까지 같은 일을 겪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니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도 더는 부정하지 못했고 막내 도련님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더 안전한 곳에 모셔야 해요. 그날 회의 끝에 결국 아버님은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은 무겁고 죄송했지만 이것이 아버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다행히 집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낮에 들러 몇 시간씩 아버님 곁에 앉아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좋아하시는 과일을 깎아드리곤 합니다. 처음처럼 따뜻한 웃음을 지어 보이실 때면 제 마음도 아프면서도 한결 놓이곤 합니다. 비록 함께 사는 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이렇게라도 아버님을 곁에서 살피며 제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도 그런 행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저희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 대처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저희 가족은 당황하고 눈물부터 쏟게 되지만 선생님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제어하고 기록하며 필요할 땐 병원 측과 상의까지 해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이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뒤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낮에 들러 아버님 곁에 앉아 과일을 깎아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처음 시집왔을 때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옵니다. 내가 끝까지 모셔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고 어쩌면 불효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어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숨을 고를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밤마다 문단속을 하고 혹여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가슴을 졸이며 잠들던 날들. 그 고통은 제 삶을 한 조각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걸 애써 감당하려 하면 미움만 깊어질 뿐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돌봄이란 애정과 인내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늘 두 갈래로 흔들립니다. 아버님을 떠올리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동시에 다시 그 지옥 같은 날들로 돌아가라면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안도감도 듭니다. 미움과 연민,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여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지만 한 가지 분명히 배운 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결코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 가족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야만 한다는 것.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제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던 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끝내 집에서 모시지 못한 죄송함과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어. 그리고 미안하다. 사실 지금도 아버님을 뵈러 가면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좋은 분이셨는데 하는 기억이 늘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감당하려 하면 미움만 깊어질 뿐이고 결국 돌봄은 사랑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요. 가족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야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죄송한 마음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매일을 살아가며 다짐합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존중받고 돌보는 가족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차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끙끙 앓으며 괜히 제 탓인 듯 삼켜버리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돌봄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할수록 미움과 원망만 깊어진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서 버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길이자 동시에 돌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지켜내는 길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아버님의 나이가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일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제 삶에도 닥칠 수 있는 불가피한 슬픔처럼 느껴졌습니다. 돌봄을 주는 자리에서만 바라봤던 제가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만 동시에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아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버님을 뵈러 갈 때마다 슬픔과 안도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까지 함께 안고 다녀옵니다. 아버님이 저희 곁에 계시는 날까지 저는 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적어도 외롭지 않게 더는 홀로 힘겨워하지 않으시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